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강연을 다니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 이제 메이크업을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 공통적인 실수들이 딱 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흔하게 하는 그 쉐이딩의 실수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어떻게 제대로 바르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컬러를 선택해야 되며 어떤 제형을 선택해야 되며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어디 위치에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다 정리해서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쉐이딩 컬러를 볼게요. 이 쉐이딩 컬러는 그냥 단순히 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냥 무펄 갈색 같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면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주황빛이 돌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노란빛이 돌고 또 어떤 것들은 회색빛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밝은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어두운 게 있어요. 이 쉐딩은 다른 색조에 비해 고르기가 너무너무 쉬운 게 어차피 그림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브라운 톤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컬러라고 해봤자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 브라운이냐 조금 더 회색빛이 도는 브라운이냐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립스틱이나 다른 색조들은 뭐 퍼스널 컬러로 따져야 되고 뭐 명도, 채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골라야 하는 반면 이 블러셔는 명도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얼굴에 그림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얼굴 피부톤보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그림자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1번. 저는 확실한 쉐딩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무조건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두운 쉐딩 컬러를 쓴다는 것. 그 말은 곧 낮은 명도의 제품을 고른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얼굴과 명도차가 크게 나면서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피부 화장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티는 잘 나겠죠. 대신 되게 탄 것처럼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의 중심 여기 코잖아요. 특히 이 노즈 쉐딩을 어두운 색으로 하면 그럼 완전히 얼굴 피부 자체가 얼룩덜룩해 보이고 화장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로드샵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피부톤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들 잘 맞으실 거예요. 감으로 보면 이 정도면 내 피부톤에 딱 적당하겠군 이라고 아는데 아예 감도 못 잡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찾는 쉬운 방법은 일단 이 스마트폰에 흑백 필터 있잖아요. 흑백 필터를 통해 찾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흑백 필터를 켜줍니다. 제가 제 피부에 딱 맞는 쉐이딩 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서 보면 보이시나요? 제 얼굴에서 이 쉐이딩 제품이 그렇게 탁 도드라지게 어둡지가 않은 게 보이시죠? 저랑 잘 안 맞는 제가 발랐을 때 너무 어두워서 살짝 좀 얼룩덜룩해 보이고 떠 보이는 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 피부 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만 떠있죠? 확실히 제 피부톤보다 어둡죠? 이런 컬러를 물론 써도 되지만 양 조절을 잘 못하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뭉쳐서 굉장히 티가 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밝은 컬러들은 이렇게 됐을 때 피부톤과 너무 똑같거나 이 쉐딩이 조금 더 밝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티가 하나도 안 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콧대 쉐딩일수록 흑백으로 바꿨을 때 내 피부 위에서 절대 뜨면 안 돼요. 왜냐면 노즈 쉐딩은 너무 강하지 않게 쌓아주면서 콧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피부톤보다 정말 반톤 정도만 어두운 걸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쉐딩은 한 번에 그 색깔이 내 얼굴에 발색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계속 겹쳐지면서 레이어링 되면서 음영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내 피부톤에서 너무 뜨지 않는 색깔을 쌓아서 발색을 올려주는 게 좋아요. 컬러를 보면 이렇게 붉은 게 있고 이렇게 노란 게 있고 이렇게 회색빛을 띠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딱 비교가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붉거나 너무 노란 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채도가 많이 빠진 거, 너무 노랗지도 너무 붉지도 않은 이 정도를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쉐딩은 여기 두 개를 믹스한 것과 여기 두 개를 믹스한 거 이렇게 자주 써요. 이렇게 컬러는 너무 노랗지도 너무 붉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어떤 제형을 쓰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쉐이딩의 제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딱 파우더, 가루를 압축해 놓은 파우더 형태가 있을 거고, 리퀴드 타입, 뭐 스틱 타입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묻혀 쓰는 크림형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저는 이런 파우더 타입을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추천드려요.
저도 촬영을 하는 날에는 이런 파우더 타입보다는 이런 리퀴드 형태를 더 많이 써요. 왜냐면 리퀴드 타입은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고 조금 더 쉐딩 빡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에도 많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이런 파우더 타입은 상대적으로 리퀴드에 비해서는 디테일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발색력도 당연히 약하겠죠. 그래서 뭔가 쉐딩 빡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에 더 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조명 아래가 아닌 적나라한 형광등 아래 그리고 자연광 아래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리퀴드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파우더 타입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파우더 타입이 초보자분들도 그리고 누구나 되게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리퀴드 타입은 손이나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줘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약간 뭉치거나 영역을 잘못 잡거나 하기가 되게 쉬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고 조금 더 쉽고 편한 이 파우더 제형을 추천을 한답니다. 저도 촬영할 때 말고는 거의 일상에서는 파우더 타입을 95% 쓰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크림 타입, 이런 크림 타입은 이렇게 손으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손으로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도포를 해놓은 다음에 퍼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조모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파우더 타입은 브러쉬를 써주는 게 좋아요. 손으로는 뭉칠 수가 있고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브러쉬의 힘을 빌려야 되는 제형이에요. 제가 쉐이딩을 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얼굴형을 쉐이딩하는 브러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힘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없고 풍성한 브러쉬. 이렇게 만져보면 힘이 없고 탄력감이 없어요. 되게 부드러운 브러쉬예요. 이런 브러쉬들은 머금은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뱉어내기 때문에 경계 없이 쉽게 바를 수가 있어요. 브러쉬가 이렇게 풍성하고 클수록 넓은 면적에 고르게 분산되어 발색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런 브러쉬들은 딱 봐도 넓은 영역에 바를 수는 없겠죠. 얘네들은 좁은 영역에 집중 발색이 돼요. 그리고 이런 브러쉬는 당연히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런 콧대 쉐딩하기 좋은 브러쉬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터치할 때 이렇게 아예 작은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역시 조금 더 힘이 없는 타입이 있고 조금 더 힘이 있고 탄력이 있는 타입이 있어요. 애교살 음영 넣을 때 사용을 하고, 얘는 약간 코끝에 이런 데 좀 디테일한 음영 잡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센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탄력감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쉐딩이 정말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어라인 채우기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찝혀있는 것들이 집중 발색할 때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둥근 것들, 구간이 찝히지 않고 둥근 것들이 조금 더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분산 발색을 할 때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그리고 커팅면이 이렇게 수평이면서 살짝 동그랗게 커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깎여져서 커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거는 이 넓은 면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거고 얘는 여기 옆면으로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쉐딩을 해줄 때는 이런 브러쉬는 추천하지 않아요. 도구가 익숙하지 않으실수록 이렇게 좁은 면적으로 발라주시는 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좀 통통하고 힘이 없고 커다란 걸 써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요걸로 발랐다고 치면 얘는 이쪽 면으로 발라야 해요. 하니까 쉐딩이 이렇게 뭐 쓸 수야 있겠지만 도구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지금 저는 이거는 이렇게 딱 내가 여기 각을 잡고 싶어서 여기 딱 쉐딩을 넣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딱 집중 발색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전문가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쉐딩을 하나하나 넣으실 게 아니라면 저는 이 브러쉬? 이 정도의 브러쉬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러쉬도 집중 발색이 가능한 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좀 집중 발색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구간이 눌린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여기 집중 발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러쉬에 제품을 묻혀볼 건데 또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하나 더. 나 쉐이딩 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쓱쓱 두세 번 정도 묻히고 바로 얼굴에 가져가서 쉐딩을 하시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쉐딩은 이렇게 하시면 발색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굉장히 뭉칠 수가 있어요. 이 브러쉬 뭐 사이사이로 충분히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여러 번 문질러 주신 다음에 바로 가져다 대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양이 묻어있죠. 이거를 티슈 혹은 손바닥에 이렇게 한번 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겉에 묻은 큰 가루들은 날아가고 정말 고운 가루들만 이 브러쉬 속에 머금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발라주면 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경계 없게 발린답니다. 이제 색도 골랐고 제형도 골랐고 도구도 골랐으니 네 번째,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또 흔히 하는 실수 하나, 제 친구들이나 또 우리 롬앤 식구들이나 그냥 길에서 마주치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되게 흔하게 했던 실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쉐딩의 위치인데요. 이 쉐딩의 그림자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얼굴 밑으로 그림자가 생기면서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건데 단순히 이거를 얼굴을 깎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고 딱 얼굴을 시작하는 턱선, 여기서부터 쉐딩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목과 연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쉐딩을 넣다 보니까 목은 하얗고 다시 여기 어두워졌다가 다시 하얗고 이러면서 약간 3단 분리가 되는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쉐딩의 시작점은 여기 턱선 위가 아니라 턱선 밑부터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르는 영역을 알려드릴 건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얼굴형 별 쉐딩 하기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참고하시기보다는 그런 정해놓은 이론 말고 나만의 쉐딩 영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울을 보면서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내가 어디를 교정하고 싶은지를 첫 번째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턱이 되게 각졌다. 하지만 나는 이 각진 턱이 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이론대로 굳이 각진 턱에 발라서 얼굴을 둥글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각진 턱이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턱 아래에 발라서 더 각지게 보여주는 게 더 맞는 위치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보다는 나만의 쉐딩 영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콧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낮은 코가 내 얼굴에 잘 어울리고 낮은 코를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론대로 굳이 이쪽에 콧대 쉐딩을 넣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나는 동그란 내 코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론대로 콧대에 쉐딩을 넣어서 날렵하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나의 컴플렉스는 무엇이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쉐딩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적용편! 앞에 알려드린 이론들로 저도 저만의 쉐딩 위치를 찾아서 쉐딩을 해볼게요. 다시 파운데이션만 바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바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콧대 쉐딩부터 보여드릴게요. 콧대 쉐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톤과 명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색깔로 넣어줄 거예요. 얘를 베이스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감을 원하는 부분은 그거보다 한 톤 낮은 컬러로 한 번 더 깊이감을 줄 거예요. 브러쉬에 쉐이딩 제품을 머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첫 터치에 가장 많은 양이 뱉어지기 때문에 첫 터치는 가장 쉐딩이 깊게 넣어지는 곳에 발라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콧대가 딱 잡히는 부분, 여기 눈썹뼈 이쪽에 발라줄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해도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홀 영역까지. 쉐딩은 한 번에 티가 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쌓아주면서 계속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덧바르면서 그림자를 쌓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도 한 번에 강한 발색이 되는 것보다는 계속 여러 번 쌓을수록 발색이 맑게 올라오는 것을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가끔 안 좋은 제품 중에서 쌓으면 쌓을수록 약간 좀 반짝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빛이 나고 윤택이 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좋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왜냐면 쉐이딩인데 그림자인데 여기서 약간 빛이 나면 쉐이딩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겠죠? 저는 여기 콧볼을 여기가 조금 더 날씬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조금 더 날렵해졌죠? 그다음에 코벽 남은 양으로 코벽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어떤가요? 조금 더 이쪽에 콧대가 좀 서 보이는 느낌이 있죠? 저는 이쪽 콧망울이 조금 더 똥똥한 편이어서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쌓아줄 거예요. 이렇게 정면 보면서 그다음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있고 작은 브러쉬, 저는 보이시겠지만 애교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면 이 길이가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넣어줄게요. 이렇게 디테일한 음영은 저런 힘이 없는 브러쉬로는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애교살이 좀 생겨 보이죠?
이렇게 눈 밑에 쉐딩을 넣어주면 이렇게 인식됐던 중안부가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얼굴이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작아 보인답니다. 입꼬리 디테일도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처졌어요. 그래서 이 윗입술을 조금 위로 끌어올려 줄 거예요. 사실 입꼬리 쉐딩은 이렇게 파우더 제품보다는 조금 어두운 버건디색 그런 립스틱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만약에 인중이 조금 더 파여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중에도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인중이 약간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인중에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거는 조금 인중이 조금 더 또렷해졌죠?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이목구비의 쉐딩을 먼저 잡아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가장 넓은 면적인 얼굴형 쉐딩을 한번 해볼게요. 제 얼굴형은 몇광대가 도드라진 편은 아니고 이렇게 턱도 각진 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얼굴 각은 그대로 살리되 조금 더 그림자를 줘서 얼굴을 작게 만들어 보이는 쉐딩을 해줄 거예요. 풍성한 브러쉬에 쉐이딩을 손바닥에서 누런 머금어준 후에 턱선이 딱 넘어가는 이 지점이 가장 진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부터 먼저 터치를 해줄 건데 조금 진하게 넣고 싶을 때는 브러쉬를, 동그란 브러쉬를 살짝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게 되면 좀 집중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한번 쉐딩을 넣어줍니다. 턱선 밑에 이렇게 조금씩 음영이 쌓이는 게 보이시나요? 넣어주면 이쪽이 지금 그림자가 가장 많이 생긴 게 보이죠? 그 다음 정면을 보시고 저는 여기가 조금 더 갸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정면 거울을 보고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브러쉬에는 너무 많은 양이 지금 묻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으로도 연결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도 살짝, 저는 이 폭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만 너무 얼굴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게 이 정도만 쉐딩을 넣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쉐딩이 들어가고 조금 더 턱선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밑에는 가장 강하게 들어갔어요. 이쪽 광대는 저는 크게 커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소량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커버하고 싶은 여기 정면 턱,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쓸어서 이때도 역시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이쪽 부분을 안 바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챙겨 발라서 목과 연결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얼굴 전체적으로 쉐딩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쉐딩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화장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같은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조금 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이전에 올렸던 블러셔 영상까지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보기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링크도 추가해 놓을게요. 그럼 모두 여러분 쉐딩 마스터에서 즐거운 메이크업 하세요. 안녕!